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2023년 8월 말 며칠 전입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환급해주는 안내문을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급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환급받는 거에 있어서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그 소 인적용역 소득자분 17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돌려드리는 이 환급금은 최근 5년간, 즉 2018년부터 2022년 귀속 소득분 중에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급은 왜 발생했냐면 처음 이렇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신 분들한테 관련 회사에서 그 돈을 지급을 할 때 원래는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근데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적 용역 소득자분들한테 3.3%, 즉 소득세 국세 3%,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그거에 대한 10%에서 3.3%를 원천 징수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 해당되는 분들의 실제 부담 세금과 비교를 해서 그 기존에 냈던 이 원천 징수 세금이 여기 보시면 A라고 하면요. 실제 종합소득이라 을 계산해 봤을 때 실제 부담세액이 그거보다 더 낮은 경우에 결국은 환급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2,20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안내를 한 그 안내 대상자를 보시면 여기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중에서 그리고 인적 용역 소득으로서 최근 5년 동안에 인적 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178만 명 정도 되시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방문 판매원, 보험 설계사분들, 그리고 음료품 배달원, 그리고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 점검원, 대출 모집원, 그리고 학원 강사분들, 그리고 행사 도우미나 모델분들, 그리고 배달 라이더나 심부름 요용하신 분들, 그리고 기타 인적 용역 소득자로서 간병인이나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목욕관리사, 이런 캐디분들도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거 5년 동안에 그 원천 징수된 금액하고 그리고 그 본인의 실제 부담세액을 비교하셔서 그 환급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꼭 환급을 받으시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문 발송은 그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발송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카카오톡을 받지 못한 분들은 별도의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발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 발송도 실패할 경우는 우편으로 그 발송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카카오톡 이런 부분을 받으셔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환급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혹시 못 받았거나 또는 아직 우편으로 그런 통지를 못 받으셨다 라고 해도 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홈택스나 손택스의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그래서 우선 모바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를 해서 최근 5년 동안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18년부터 22년도 귀속된 환급 예상세액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걸 계산해 봤더니 그 금액이 맞다라고 보시면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신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 해에 걸쳐서 환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5개년에 걸쳐서 하죠. 그러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 모두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간에 걸쳐서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한 번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해당 연도에 대해서 모두 다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환급 신고를 안 하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죠. 환급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신 거죠.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의 10%가 환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택스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국세청 보도자료 부분에 제가 그 자료를 가 가져왔는데 그 관련돼서 그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금액을 확인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금액이 맞다라고 하면 예 그 신고하기 아니 등을 통해서 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이 있으시면 신고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유의할 사항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된 귀속연도 아까 지금 18년부터 22년까지니까 어느 연도에 맞는지 그리고 주민등록 옆에 이렇게 조회 버튼을 눌러서 그 터치를 하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관련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고 그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모두 완료가 돼서 여러분들이 환급 신고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바일 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이 환급금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 관련된 그 경로를 이 부분에 제가 써 드렸고요. 그리고 홈택스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 현재로 봤을 때 이렇게 그 국세청 홈택스에 인적 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인적 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의 배너 형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바로 가기 버튼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게 홈택스에서 환급세액을 일괄해서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환급금에 대해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앞부분과 같이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이 부분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이 나타나고요. 이 안에서도 아까처럼 모바일과 같은 형식으로 귀속연도라든지 휴대전화번호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세액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환급 계좌를 입력하시고 또 관련된 정보 동의를 하시면 그 난 후에 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급 신고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7년까지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오늘이 8월의 하순입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즉 2023년 예를 들어 9월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고 하면 8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그 이후에 9월 이후에 신고를 하시면 신고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만약에 모든 걸 이렇게 환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3%를 지급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지방세에 해당하는 0.3%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 시기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의사항은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아까쯤 그 예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도별로 환급되는 금액이 연도별로 다 여러 해에 걸쳐서 있다라고 하면 그 연도별로 예, 환급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번에 5년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5년에 모두 환급이 발생을 했으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하셔야 된다. 즉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연도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의는 그 국세상담센터라든지 세무서, 소득세과에 연락을 하시면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부분에 이런 그 환급에 대해서 환급 사례를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면 1개년도에 대해서만 그 환급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인 경우를 하신 부분, 그다음에 단순 경비율이 73.7%여서 과세 연도가 20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이 870만 원쯤 돼서 원천 징수된 세액은 3.3%에서 28만 9,380원이 원천 징수가 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원천 징수를 통해서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기한 후 신고를 해서 나의 실제 그 소득세 부담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73.7%를 빼고 그리고 본인 공제 150만 원 공제해 주고 그러면 과세 표준 금액이 대략 8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금액에 해당하는 예,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리고 표준 공제 7만 원을 빼주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총 결정세액은 0원이 돼서 기존에 낸 이 원천 징수된 28만 9,380원을 모두 다 전액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인적 영역을 제공을 하시고 소득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원천 징수한 금액보다 작은 세부담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확인을 하셔서 그죠? 국가로부터 환급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연도에 대해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그 배달을 하신 경우고요. 단순 경비율은 78.8%, 그리고 과세 연도는 이 사례의 경우에는 2018년에서 2019년 두 개 사업 연도에 걸쳐 있습니다. 과세 연도에. 그죠? 예, 사업을 그 숫자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과세년도가 2000년도에 걸쳐 있고요. 그래서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50만 원, 그래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원천 징수는 3.3%에서 34만 6,500원, 그리고 33만 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로 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세액을 계산해 보니 앞부분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또 본인 공제를 차감한 다음에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예, 산출세액을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 표준 공제를 빼고 나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총 결정세액이 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에 냈던 34만 6,500원하고 33만 원이 모두 전액 환급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연도가 1개년도가 아니라 2개년도, 3개년도, 최대 5개년도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환급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환급 신고를 하시면 이번에 그 많은 혜택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178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2,220억 원에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적 용역 제공하신 분들에 대한 환급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